오늘 만나보실 모델, 네, 중앙일보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세단상을 수상한 현대 아이오닉 6N인데요. 중앙일보 2026 올해의 차, 올해의 세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N. 이전에 중앙일보 올해의 차에서 5N이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본상이잖아요. 올해의 세단 받게 됐는데, 자, 아이오닉 6N 어떠세요? 뭐 일단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인 N 라인에서 또 하나의 차가 수상을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이 차가 올해 세단을 받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성능 측면으로 정확히는 이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 차를 이길 만한 차는 뭐 이번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1억 원 미만에서 이런 성능을 내주는 차는 없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성능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쟁쟁한 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오죽하면 뭐 포르쉐도 마칸 터보가 나왔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고, 네, 사실상 뭐 마세라티 그리고 AMG 요 두 대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올해 세단, 이 단순하게 승용 세단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세단, 그 가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여기에 스포츠 세단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에이다스도 저희가 평가를 했었지만, 이 차는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고성능 차는 이러하다,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 세단, 정확히는 그러하다 해가지고 수상을 하게 된 건데, 세단으로서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성능 차는 무조건 뭐 승차감도 나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다. 근데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차를 보면 약간 말쑥한 정장을 입은 번듯한 직장인인데, 좀 가슴 속에는 야성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좀 와일드한 생활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와일드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차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차가 아닌가 싶고요. 이 차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또 고민하고 계신 소비자층이라면은 그 두 가지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구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이제 뭐 다들 놀랬던 부분이 가속 성능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억 원대 미만에서 이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없으니까요. 자, 잠깐, 자, 얼마나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부스트를 한번 써보죠. 네, 이미 시속 200km, 안전상 잠깐 속도를 늦출게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고성차 그 사실 속도 올리고 탈 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짧은 순간만에 뭐 시속 200km를 뭐 쉽게 넘어서잖아요. 자, 다시 이제 슥 가속을 시작했는데 이미 200km 넘어섰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 이렇게 변속하는 것처럼 툭 하고 튀기는 그런 또 감성적 측면까지 잘 살려서 시속 260km, 안전 때문에 제가 속도를 지속하고 있진 않은데 이제 유럽사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탑 스피드가 시속 260km 정도면 꽤 높은 편이고, 이 안정감 어떠세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뭐 200km,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면 불안할 법도 한데 사실 전혀 불안하지 않고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힘이 느껴지고, 특히 그 엠부스트 모드 사용했을 때 확실히 차가 달라집니다. 한번 더 써볼까요? 아, 이게
전기차가 지금 팀장님도 전기차 타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출력을 계속 써대면 주행 가는 거리가 팍팍 짧아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자꾸 이제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가속감. 이게 또 내연기관에서 느끼기 힘든 순간적인 펀치력, 토크감이 또 상당하잖아요. 차가 이제 단순히 뭐 이동의 목적을 네. 넘어서서 즐거움을 주는, 또 많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굉장히 그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차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운전의 즐거움, 이만큼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의 즐거움 줄 수 있는 차가 얼마나 있을까, 뭐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전기차 M 버전이 갖고 있는 최고 매력은 서킷카 같은 환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거든요. 대부분의 전기차 그리고 전기 스포츠 카들도 일정 수준의 이 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스템에서 성능을 계속 내립니다.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아예 가속이 정말 시속 100km까지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M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뭐 설계 단계부터 이 냉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놨고, 특히 핸들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다른 차 평가하면서 현대차는 좀 핸들링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N에서만큼은 유효하지 않은 얘기가 되죠. 확실히 N 모델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성능 면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그렇죠.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N 팬들이 이제는 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자, 중앙일보 올해 차, 특히나 올해 이제 내년이 되겠네요. 2027년에는 아마도 이 GV60 마그마도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네. 그 현대차가 이미 N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네시스의 GV60 마그마도 그만큼 관심이 모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70이나 80 같은 좀 더 국내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네네. 좀 더 큰 차, 네. 이런 차들로 좀 고성능 모델을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지만 이 차도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대표적인 SUV로 보면 이제 기아는 좀 이제 논외가 되니까, 소렌토 같은 경우도 M 버전 혹은 이제 N9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성능 측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의외로 좀 먹힐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팀장님도 그 부분을 참 잘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GV70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차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뭐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에서 한번 고성능 모델을 마그마. 먼저 보여줬다면, 마그마가 먼저 나왔다면 굉장히 시장에서도 반향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GV60을 일단 선택한 만큼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기대를 27년에 기대를 해볼 만한 차 마그마가 될 것 같고, 그럼 다른 분들 평가를 볼까요? 현대 M 브랜드의 두 번째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입니다. RN 컨셉트카의 DNA를 이어받은 모델인데요. 첫 인상이 강렬합니다. 기존 아이오닉 6의 매끈한 실루엣 위에 M만의 강렬한 터치가 더해져 독창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N 전용 범퍼인데, 냉각 효율을 위해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가 갖춰집니다. 그 아래에는 오렌지색 포인트가 들어간 프론트 스플리터가 낮게 깔리고요. 단순히 멋이 아니라 기능성을 위한 디자인이죠. 노멀 사양의 아이오닉 6와 비교하면 확실히
강렬하죠? 측면에서는 낮아진 지상고가 부각됩니다. 물론 아이오닉 6 자체가 낮은 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스포츠카 대비 높아 보이긴 하지만 기능성을 위해 차체를 낮췄죠. 전면부터 부드럽게 흘러가는 실루엣, 그리고 스포일러에 이르기까지 기존 아이오닉 5M보다 스타일리시하죠? 휠은 20인치 단조 휠이 사용되며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가 쓰였습니다. 안쪽에는 대구경 브레이크 캘리퍼가 자리 잡았고요. 후면부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레이스카에서 쓰이는 스완넥 타입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됩니다. 이것 하나로 노멀 아이오닉 6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공기 흐름의 정리와 리어 휠을 바닥에 밀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전을 할 때 후방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게 911 GT3를 타다 보면 은근히 좀 거슬리거든요. 또한 하단의 리어 디퓨저와 N 전용 삼각 보조 제동 등도 이 차가 N의 일원임을 보여주죠. 실내도 화려합니다. 디지털 공간 같던 기본 모델의 트리에 운전 재미를 위한 구성을 채웠는데요. N 전용 스티어링 휠부터 눈길을 끌죠. 상단에 블루센터 마킹이 추가된 것이 특징인데 BMW M 모델처럼 N1, N2 커스텀 버튼도 달았습니다. 레드 컬러의 N그린 부스트 버튼도 있고요. 계기판도 전용으로 디자인되어 다양한 정보를 표출해주고 내연기관차처럼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다양한 기능 설정이 가능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부가적으로 10개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N 액티브 사운드가 내연기관차 같은 가속감을 청각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시트는 알칸타라와 가죽이 조합된 N 버킷 시트죠. 일반 시트보다 포지션이 좀 더 낮고요. 몸도 제법 잘 잡아줍니다. 시트 등받이에 N 로고를 넣은 것도 좋고요. 조명도 들어옵니다. 특이사항으로 코너링 때 무릎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센터 콘솔 측면에 무릎 패드를 추가했죠. 뒷좌석도 무난한데요. 레그룸도 충분하고요. 가족용으로도 손색 없는 공간이죠. 트렁크를 볼까요? 아이오닉 6에는 듀얼 모터 기반 최고 출력 448kW, 우리 기준 609마력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PS 기준이고요. 최대 토크는 704Nm, 우리 기준 75.5kg/S인데 부스트를 사용할 때 또는 런치 컨트롤을 작동시켰을 때 최고 출력이 650마력, 최대 토크도 78.5kg/S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모터에도 특징이 있는데 가옥 조건에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디레이팅 현상이 지연되도록 했죠. 모터는 21,000rpm까지 돌릴 수 있고요. 배터리는 4세대 고전압 사양으로 용량은 84kWh급이 사용됩니다. 800V 시스템 운영 덕분에 350kW급 충전기로 10에서 80%까지 약 18분 만에 충전시킬 수 있고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도 있어 사용 환경에 따라 온도를 사전 조정해 줄 수 있죠. 자, 중알보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세단, 스포츠 세단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평가를 받은 아이오닉 6N. 자, 본격 성능을 한번 보죠. 일단 스티어링 휠 이 사이즈도 적당하고 카운터 스티어를 감안하고 있다는 게 이 사이즈 그리고 형상에서도 잘 두드러져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
N마크도 선명하게 내가 뭘 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자, 일단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민첩성, 스티어링 조향에 따른 민첩성을 확실히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으로 구입하게 되는 현대 기아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본격 고속 주행 능력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서서히 이렇게 속도를 올려나갈 때 가속 페달을 조금만 터치해도 차가 상당히 빠르게 반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N 커스텀으로 맞춰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에코 모드는 좀 답답해요. 이제 가속 페달 밟았을 때도 약간 느린데, 이 차를 에코 모드로 타려고 택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 정도에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정말 부득이하게 배터리가 없는데 많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때만 모드를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가속하고 있다가 다시 요 부스트를 써주면 눌렀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빨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정말 빠릅니다. 자, 공식은 3.2초예요. 잠깐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3.35초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환경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향후에는 최근 이제 트렌드는 발표된 수치를 어느 환경에서 타든 동일하게 내주는 게 요즘 트렌드이니까, 현대 N도 가능하면 요 가속 시간이 발표한 그 수치를 쉽게 좀 볼 수 있게 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속적으로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차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연속으로 이 런치 컨트롤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단발 일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나서는 좀 상당 시간 쉬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다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제동 성능도 잘 나왔습니다. 처음 1회차에서는 온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최장 36m대 정도를 보였지만, 최단으로 33.6m, 평균적으로도 34.78m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최단 기록은 가장 마지막 회에 나온 것으로 시험 반복에 따라 제동거리가 점차 짧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의 차들과는 좀 다른 특성이죠. 브레이크 시스템 성능도 무난했지만 2톤을 넘어서는 차체 무게를 감안하면 타이어의 종그립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컴파운드 특성도 다른 고성능 차에 쓰인 피렐리 P0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리어 축으로 쫙 빠지고, 지금 구동력 배분되는 거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뒤쪽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이 몰려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역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4륜구동 차들도 요즘엔 비대칭 방식을 사용하죠. 자, 일단 고속주행, 가속을 위해서 이 차를 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합니다.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사실 흔치는 않으니까요. 가령 이제 유사 가격대로 보면 BMW M2 같은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차가 보여주는 그런 감성적 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M2의 매력이긴 한데, 또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특유의 민첩성 그리고 정숙성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확실히 6N 기존 그 5N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해 주는 만큼 만족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같은 환경도
그리고 이게 타이어 그립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5N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시승차가 조금 더 이제 품질이 좋은 그런 타이어를 쓸 뭐 가능성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겠지만 타이어는 저도 타이어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지금 그립이 좋습니다. 거의 이제 레이싱 컴파운드를 섞은 네, 그런 좀 이제 특별한 모델들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슈퍼카급들이 그런데 좀 거의 유사한 성능의 그립이 나온다는 점이 꽤 재밌네요. 그래서 요 N 전기차 N 네,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타이어에 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계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지금 모터 온도, 배터리 온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스포츠카를 샀을 때 사실은 게이지가 많습니다. 요즘엔 많이 줄었지만 뭐 유압을 비롯해서 유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때로는 차에 맞춰 타야 되는데 이런 진짜 배려,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차에 시스템 운영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네, 스스로 고성능 차에 대한 이 유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점은 네, 좀 타사들도 본받을 만한 네,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6N 일상 환경에서의 승차감을 보죠. 저속에서 천천히 달릴 때 짜잘한 진동이 들어올 때 이때는 승차감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번 시험하는 상하 움직임이 있는 환경에서는 여기서는 확실히 네, 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쓴 전기차 특유의 약간은 좀 단단한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자, 연소 유출로 휠의 인치수 그리고 차량의 특수성, 뭐 스포츠 세단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긍할 정도는 됩니다. 뭐 굳이 저기서 비교한다면 뭐 BMW M3 M4 네, 그 정도의 승차감, 좀 날카로운 충격, 그러니까 큰 충격이 들어오는 거기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스포츠 세단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저속 환경에서 달리고 있을 때는 이 차가 일상 세단인지 스포츠 세단인지 모를 정도로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 이제 과속방지턱을 넘어왔거든요. 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요. 반면 지금처럼 퉁퉁퉁퉁퉁퉁퉁퉁 네, 치는 이 환경에서는 한 400마력대 네, 내연기관 스포츠 세단 수준의 그런 서스펜션 단단함을 보여주네요. 현재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5N도 그랬지만 6N의 매력이 뭐냐면 요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할 때 마치 이제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모드를 딱 바꾸면 이렇게 싹 바꾸면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요 타코미터 같은 게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RPM도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변속, 그리고 변속될 때 일반 자동차들도 약간의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 또는 스포츠 세단의 경우는 변속될 때마다 이렇게 팡팡 쳐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5N 때도 그랬지만 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아이오닉 쪽 이 N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BMW도 차기 M3에 지금 이런 기능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성적 측면들을 녹이는 것인데, 네, 요거는 정말 칭찬할 부분입니다. 정말 뻔해 보이는 그 전기차 특유의 밋밋한 그런 감각에 내연기관 차의 그 느낌을 어떻게 넣을까를 참, 네,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 제가 그 컨티넨탈 타이어 그 독일 본사 연구소 갔을 때 거기서도 이제 시험차 중에 하나로 아이오닉 5N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다고. 그러니까 운전 재미의 요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기자기하게 해서 뭔가 대신 그건 있어요. 복잡하다. 뭔가를 즐기려면 복잡하다. 하지만 그 복잡한 기능성을 다 알고서 하나하나 사용해보면 은근히 재밌다. 네. 어쨌든 해외 나갔을 때, 특히 타이어 회사, 제조사에 갔을 때 이 국산차를 그 시험 개발용 타이어를 위한 시험차로 쓰고 있다는 건 참 좀 이례적인 일인데, 네,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기본 안정성을 보죠. 일단 타이어 쪽도 좋은 편이고, 서스펜션에서 지금 잡아주는 능력도 좋아서 뭐 이런 거는 큰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아, 빨라. 아, 거의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이게 타이어가 여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ESC가 잡지도 않아요. 그냥 보면 그냥 팍. 이걸 이렇게 해서 억지로 확 잡아 돌려야 근데도 그립이 유지됩니다. 타이어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이 정도 그립은 미쉐린 컵2급이 아니면은 나오기 힘든 정도 수준인데, 네, 요거는 네, 현대 N과 피렐리가 지금 같이 만든 건데, 야, 이 그립은 탈 때마다 놀랍습니다. 양산차가 사실 이런 타이어를 갖기 힘든데, 네, 나중에 이제 시장에 있는 양산 스펙 차를 또 한번 타보면 어떨지. 자, 연속 주행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제가 커스텀 모드 있을 때랑 노멀 모드일 때랑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노멀 모드에서는 약간은 좀 평이합니다. 고성능차로서 평이한데, 서스펜션의 댐퍼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2단계까지 조절해서 탔을 때, 그때는 좀 이제 성능이 확 올라가는데, 자, 이번에는 네, 그 리프트오프 조건, 핸들링에서 지금 핸들링 코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임시로 한번 거동을 확인해 보죠. 오, 네, 보셨나요? 딱 한 개. 아, 야, 타이어 그립도 되게 좋지만 서스펜션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리프트오프를 했을 때도, 자, 네, 약 언더 성향에서 뉴트럴로 그대로 감고 들어와서, 야, 요거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네요. 확실히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타는 차, 네, 그 가격만큼의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해. 네, 오늘 만난 아이오닉 6N. N 브랜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그리고 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N만의 어떤 그 독창적인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들도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해외에 있는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퍼포먼스카를 기준으로 약간의 부족함들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이만한 차는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전기차를 타서 어떤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싶어. 여기에 근데 고성능이길 원해. 하지만 1억 이상 가기에는 좀 심적 부담이 커. 그런 분들께 아이오닉 CXN 5N도 분명히 좋았어요. 근데 CXN은 그보다 격이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치를 알고 탄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아이오닉 6N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뭐 계속적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고성능 차를 타면서 나중에 이제 타고 나서 뭐 여기다가 타격감 얼마 아껴보겠다고 요 밑에 있는 스포츠 타이어 이런 거는 쓰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특히나 이 2톤을 넘어서는 전기차, 여기서 오늘 보여줬던 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타이어가 해내는 부분이 당연히 크거든요. 여기다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 끼우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의 격에 맞는 타이어를 꼭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